갑니다. 자, 페이지 90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보면은 자 제목이 자 중력과 역학 시스템이고 먼저 중력 나오는데 중력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지구가 어떤 물질을 잡아당기는 힘 그거 중력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알죠? 그래서 지구가 어떤 물질을 잡아당기는데 일단은 여기 써야 돼. 여기 써야 돼. 어디 쓰냐면은 자리가 자리 빛나 여기? 사 여기 90페이지 90페이지 위에다 이게 여기 위에다 위에다 여기다 내가 지금 이제 그 말하는 거 내가 쓰는 거 쓰면 돼. 여기 위에다 여기다가 쓰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바로 쓰고 살짝 같이 쓰잖아요. 여기다 일단 이제 제목이 뭐냐면 제목은 만류인력 만류인력이고 만류인력은 이제 두 물체가 있으면 두 물체 이 물체의 질량을 M1이라고 M1 이 물체의 질량 M2 질량은 M2라고 하자. 그리고 서로 간의 중심거리 이것을 R로 하면 서로 간에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힘 F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지금 볼 거야. 그렇죠? 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안 빠진다. 잠깐만 이거 빼야 되는데 안 빠지네? 잠깐만 됐다. 자 보면 이 힘을 쓰면 F는 얘는 식 표현은 F는 G 곱하기 R 중심거리 R 제곱분의 서로 간의 질량 곱한 거. 그래서 M1 곱하기 M2 쓰면 돼요. 되십니까? 이것이 이 힘에 대한 표현이야. 또 이것도 다 똑같은 거. 이 힘, F에 대한 거. 되십니까? 되죠? 자, 문제. 맞다. 이거 G가 뭔 G는 상수인데 우리가 그 만류력 상수라고 그래. 만류력 상수. 참고로는 그것이 6.67 곱하기 12-11승 뉴턴 그리고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이다. 참고로 그래. 근데 어디가 포인트면 이거다. 12-11승이야. 자, 12-11승이 얼마인지 혹시 그 지수 배웠지? 안 배웠나? 자, 지수 부분에다가 음수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역수 돼? 역수. 이 말 얘는 11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 뭐야? 되게 작다는 거.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G값이 왜 작다는 것이 포인트. 됐죠? 우리가 G값이 무엇인지 안 물어봐. 우리가 이제 그 중력이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려고 이제 만류력이라는 것을 좀 더 집어넣어서 내가 설명해 준 뿐이야. 되십니까? 여기서는 개념. 기본 개념이 중요한데 기본 개념이 부족하면은 문제 어려워져. 그래서 이렇게 쓰면 서로 간에 작용하는 이 힘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문제. 만일 M1이 질량이 더 클 때 M1이 M2보다 질량이 더 크다고 하면 그러면 먼저 그 전에 이 힘에 대한 먼저 설명. 이거 이 힘 얘는 M2가 M1을 잡아내는 그 힘이고 그다음에 얘는 M1이 M2를 잡아내는 힘이야. 됐나? 라고 할 때 이 힘에 대한 식표현이 이거고 또 이 힘에 대한 식표현이 이거야. 그죠? 라고 할 때 자, 이 M1이 질량이 M2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되십니까? 사실 M1이 질량이 M2보다 더 큰 거. 그러면 두 개의 힘에서 누가 더 힘이 더 클까요? 다시 M1, M2 아니 또 얘 질량 M1, 얘 질량 M2인데 M1이 아무튼 얘 M1이 그 질량 값이 더 큰 경우 그때는 이 두 개의 힘에서 됐나? 누가 더 클까요? 이거 중요한 거. 이것이 기본 개념. 누가 더 크냐면 답은 똑같다. 보자. 말했잖아 이거. F에 대한 이 F에 대한 이제 식 표현은 이거다. 그죠? 또 이 F에 대한 식 표현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M1에 대한 질량이 더 커도 어차피 식에서 이 M1의 값만 더 큰 거야.
더 커지고 풀리고 해보자. F 다 똑같은 거. 되나?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중요해. 그리고 참고로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운 지금 중력인데 중력은 한 물체가 지구일 때, 되나? 두 물체, 한 물체가 지구일 때 이 지구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거 힘, 잡아당기는 이거 힘이 곧 중력이야. 되나? 잘 잡아보자. 잘 보자. 지우개다. 지우개네. 얘들아, 내가 지우개, 이제 지우개 손 놓으면 어떻게 돼? 왜 떨어져? 중력. 중력. 그럼 좋아. 중력인데 우리가 중력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좀 서술을 하는 그 말 좀 풀어서 하면 누가 누구한테 힘을 주는 거? 지구. 그죠? 지구가 이제 물체한테 힘 주는 거. 그죠? 잡아당기는 그 힘이야. 됐나? 이해가? 그러면 이 지우개는 되나?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힘이 있다. 됐나? 사실 이것이 지구고 지우개면은 지구가 지구를 잡아당겨. 그거만큼 또 지우개도 지구를 또 잡아당겨. 됐나?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힘 크기랑 그리고 지구가 또 잡아당기는 힘 크기랑 비교하면 누가 더 힘이 더 클까요? 지구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또 지구가 또 지구를 또 잡아당기는 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힘이 더 클까요? 지구가. 그죠? 답은 똑같다. 똑같다. 이해가? 이것이 기본 개념. 이것을 배워야 돼. 이해 가나? 어려워 쉬워? 어려운가? 왜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들이 살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을 해왔던 거 슬슬 막 깨지는 거야. 깨져. 내가 알고 있던 거는 그거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라고 해서 이제 본인 생각과 실제랑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 슬슬 뭐야 하면 이상해져. 어려워져. 근데 이것이 원래 정답. 되나? 서로 간에 잡아내는 힘은 다 똑같은 거야. 되나? 원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은 원래 그 상호작용. 그래서 일방적으로 힘을 뭐 주고 하는 것보다 서로 간에 상호작용 하는 거야. 되나? 그럼 합니다. 다시. 지구가 떨어진 이거 뭐라고? 중력. 그죠? 지구가 지구를 잡아당겨. 잡아당긴 힘 때문에 다 떨어지고 거꾸로 지구에도 지구를 잡아당겨. 근데 두 개 힘에서 누가 더 크다고? 똑같다. 그러면 지구가 떨어지지. 지구는 뭐 안 와? 안 오지. 왜 안 올까? 그게 뭐냐면 질량이. 질량. 이 지우개 질량 얼마 될까 이거? 지우개 질량. 애매하죠? 100g 나갈까? 너네 핸드폰이 얼마 핸드폰 질량이 180g 나가나? 아마 그래. 갤럭시 폴더가 한 240g인가? 맞나? 아닌데? 노트인가에서 이제 갤럭시 노트가 한 200g 넘는다는 것 같은데? 얘네 파트 뭐 50g 정도? 라고 하면은 그럼 지구의 질량 얼마일까? 모르죠? 일단 모르죠? 그래서 지구의 질량 엄청 큰데 일단 먼저 그 단위. 그러니까 이게 왜 했냐면 단만 딱 알려주면은 어떤 과정이 쭉 있어. 과정이 있는데 이거다. 딱 이거만 해주면은 애들이 뭔지 몰라 이게. 그래서 무엇인지 제대로 좀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잘 봐. 그리고 그거 상식이 많아. 상식. 시험 문제 안 나왔더라도 어떤 뭐 기본 상식적인 것이 있는 거다 보니까 많이 알면 좋아요. 먼저 우리가 숫자의 단위인데 만 위가 뭐게? 그 위가 뭐야? 그 위가? 만 다음에 위가 뭐야? 알지? 이거 뭐게? 그 이거 뭐게? 경. 그리고 그 이거 뭐게? 해. 그 이거 뭐게? 뭐지 이거? 이거 뭐냐면 자. 그래서 많은 해까지 12사승이고 어그 12 8승, 12 11승, 12 16승, 12 20승, 12 24승인데 우리 그 지구의 질량은 약 6자. 6 곱하기 12 24승 kg 나가는 거. 그리고 지구의 질량이 1kg이라 하면은
서로 간의 그 비율은 6, 그러니까 12, 24승 대 1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하나? 다시 말하면 저 지구가 1m 이동할 때 그때 지구가 이동하는 정도는 1m의 6.5분의 1만큼. 다시 말하면 24승, 6 곱하기 24승분의 1만큼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거의 없지. 0에 가까운 모습이야. 됐나? 이거 이거 중요한 은근히. 시험지에 분명 딱 안 알려주고, 이거 딱 알려주고 약간 확장해서 너희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런 확장 너희들 수를 못 한다니까?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해야 돼. 똑같은 힘인데도 서로 간의 질량 차이 때문에 누구는 이동 많이 하는데 누구는 이동 조금밖에 못해. 됐나? 오케이? 아무튼 지구의 질량이 이제 어떤 물체의 질량보다 더 크다 보니까 지구는 거의 가만히 있다. 됐나? 또 보자. 자 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력인데 중력 여기 쓰려는 것이 있네. 중력은 얘는 지구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데 이것이고 만류력 중에 하나예요. 되십니까? 그래서 지구가 어떤 물체 잡아당기는 이 힘이고 만류력, 아니 이 힘이고 중력이라는 거. 그래서 중력 중에 한 케이스가 이제 말고다. 그래서 만류력 중에 한 케이스고 중력이야. 됐나? 그럼 우리 지구만 중력이 있는 거? 아니지? 달도 중력도 있고 태양도 전부 다 중력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지금 지구 시스템에 지금 대한 거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지구가 어떤 물체 잡아내는 힘, 그것이 우리 중력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됐나? 저 보자. 그러면 중력이 더 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10봐라. 그래서 중력이 더 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F가 중력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G는 상수고 상수가 변화가 없고 나머지 분수 모습에서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F가 더 크려고 하면은 서로 간의 그 거리 더 가까이 그리고 서로 이제 질량이 더 클수록 됐나? 아 이거 시험 나온다. 다음 주 중력이 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뭐 두 가지 고르시오. 나온다니까. 그래서 거리는 더 가깝게 그리고 질량은 더 크게 할수록 중력이 더 크다. 근데 그거 너희가 배울 때 학교에서 이것이 배워서 안 배웠어? 안 배웠을 거 이거? 이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말로만 한다고 말로만. 근데 식 하나 보고서 너희가 이제 그 어떤 의미를 좀 보면 돼. 그럼 더 쉬워져. 되십니까? 중요한 거. 또 얘기 좀 해줘도 이거. 주고.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지금 너희 살면서 너희들 체험한 거, 또 너희들이 생각했던 거 달라. 잘 보시오. 우리가 이제 힘에 대한 표현 보면은 F는 MA라는 식이 있어 참고로 얘는 F는 MA. 그래서 F는 힘이고 M은 질량, A는 가속도라는 거. 그래서 이제 힘과 그리고 그 가속도는 힘과 질량에 뭐 관계 있다는 거. 그 말 뜻이 알게. 또 우리가 보면 자 보자. 자, 이 지구고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고. 자, 지구가 물체 잡아내는 걸 힘이 있는데 힘 F인데 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만류력으로 표시하면은 물론 지구의 질량은 크니까 라지 M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체의 질량은 이제 스몰 M으로 하자, 그렇죠? 그리고 그냥 엄청난 멀리 떨어져서 뭐 실험한 것이 아니고 지표에서 그냥 낙하하는 실험하는 거. 낙하하다 보니까 그림에서 약간 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의 지표에서 거의 실험하는 거. 그런데 그래서 이 거리, 이 R 거리인데 R인데 얘는 거의 해봤자 지구 지표에서 실험을 가다 보니까 지구 반지름하고 큰 차이가 없다. 오케이? 약간 이거 좀 기억하고. 라고 할 때 보면 이 힘 F를 여기서 좀 표현하면 F는 만류식으로 하면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식조 기억해. 그러나 많이 알면 좋은 거야. 고1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딱 알면은 조금 더 응용문제 나오거나 하면 너 틀린다. 틀려.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나 또 F 해봤자 힘은 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 F는 MA로. 그래서 F는 M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 물체가 옆으로 가니까 하죠? 이 물체의 질량과 또 이 물체가 옆으로 갈 때 그때 받는 가속도라는 거. 그래서 라고 하면 이 물체가
중력 때문에 생기는 그 가속도 크기는 얼마냐? 라고 하는 거 잘 보게 되면 A 가속도 등공인데 스몰 m 됐죠? 약분 그러면 A는 뭐냐? A는 그 가속도 A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입니다. 중요한 거 그죠? 그 말 뭐냐면 이 물체의 질량이 처음보다 2배 더 큰 물체가 있어. 그러면 그 물체의 가속도 어때? 이거다. 또 이 물체의 질량이 처음보다 10배 더 커? 그때 가속도 얼마야? 이거다. 이 물체의 질량이 10배 더, 100배 더 커. 그때 가속도가 얼마? 이거다. 그 말 뭐냐면 어차피 그 같은 그 거리에서 낙하할 때 아무튼 그 이제 어떤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이제 그 가속도 크기는 다 똑같이 이거야. 혹시 이제 진공에서 그 쇠구슬을 그리고 깃털을 떨어뜨려. 다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바닥에 도달하게? 누가 먼저 바닥에 닿게? 똑같이.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뭐야? 중력.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하는 거야. 근데 중력이라는 힘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속도 변화 통해서 점점 빨라져 이게. 빨라져서 나중에 바닥에 닿을 때 빨라져. 바닥에 닿을 때 보면 그때까지 받는 이제 가속도 크기는 얘는 똑같다. 물질의 질량은 당연히 쇠구슬 질량도 크지. 그리고 깃털 조금밖에 안 나가지. 하지만 또 공기 저항 없으니까 두 물체 받는 그 가속도 크기는 다 똑같다는 거야. 되냐? 그렇게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호는 G라고 썼지. 중요한 거. 이것이 그 G가 그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는 거. 이 중력 가속도 경우는 얘는 그냥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아. 되나? 또 좀 잘 봐. 다음 또. 혹시 그거 아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뭐라고 말하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무엇이라고 말하게? 그게 뭐냐면 무게. 되나?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야.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다. 중력 크기고 그리고 무게는 질량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한다. 중요한 거. 되신가? 또 잡아? 이거 문제. 쇠구슬과 깃털에서 중력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쇠구슬. 중력 크기. 그게 뭐야? 무게. 누가 더 많이 나오게? 쇠구슬. 물론 보면 조금만 쇠구슬 엄청 큰 깃털 아니고 일반적인 쇠구슬은 일반적인 깃털이야. 라고 할 때 쇠구슬이 더 무게도 많이 나가지. 우리가 지금 무게라는 말 기술을 약간 돌려서 말해서 중력 크기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중력 크기는 자 쇠구슬보다 큽니다. 그죠? 근데 중력 가속도 얘는 중력 가속도 얘는 누가 더 커? 똑같다. 그치? 중력 크기는 쇠구슬이 더 크고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 크기는 똑같다. 이거 시험 문제 이거 나오게 안 나오게? 잘 나온다. 애들 되게 잘 낚여 이거. 그 깃털식 문제 나와서 보기를 생각해서 쇠구슬과 깃털이 받는 중력 크기는 똑같다 하면 망한다. 여기 오케이 다음. 그다음에 쇠구슬과 깃털이 받는 중력 가속도 크기는 쇠구슬 크다. 망한다. 여기 그치? 중력 크기는 무게야.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해봤자 다 똑같다. 됐나? 오케이? 자, 잘 봐. 자, 이건데. 만일. 자, 중력 가속도를 더 크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자, 중력 가속도 크기를 더 크게 더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식에서 보면은 지금 상수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거 R가 그리고 M에 대한 건데 R 해봤자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만한 거리가 아니고 해봤자 행성 풀면 다시 말해 지구 반지름이야. 네? 그래서 얘는 해봤자 지구 반지름. 얘는 뭐 지구의 질량이다. 그래서 지구 때문에 생기는 그 중력 가속도 경우 이것도 크려고 하면 지구의 질량이 더 크든지 아니면 지구 반지름이 더 좁아지든지 해주면 돼. 이해하나? 여기 기본 개념이야. 중요한 건 다시 말하지만 이거다. 중력 크기랑 그리고 중력 가속도 크기 구별할 수 있냐 없냐 그거야.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너희 문제 잘 풀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문제라고. 중력 크기가 뭐라고? 무게. 질량이 비례하고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다 똑같다. 야. 두 가지. 중력 크기랑 그리고 중력 가속도 두 가지. 네. 중력 크기는 질량이 비례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다 똑같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더 크려고 하면은 그 행성의 질량은 더 크게 그리고 행성이 반지름 더 작게 해주면 돼. 그럼 더 커져. G는 상수니까 어떻게 뭐 할 수 없고. 지워버리겠어. 아무튼 이거 좀 기억하고. 이게 우리 책방 은근히 나온다니까 은근히. 그러면은 우리가 만유력이라고 딱 말은 안 나오지만 나와 이게. 보이나 이거? 중력해서 그림 똑같지 이거. 만유력 그림 똑같다니까. 또 보자. 이거 뭐야 이거? 두 물체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 크기가 크다. 그 만유력 식으로 다 설명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외우지 말고 식으로 외워. 식으로 외워서 이제 그 의미를 좀 보면 돼. 그리고 뭐 처음이다 보니까 좀 힘들지 몰라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 자, 이거 크죠? 질량 크고 질량 조그만 거라고 할 때 힘 누가 더 크게? 힘 이거 누가 더 커? 질량 크고 질량 작아? 힘 누가 더 커? 똑같다. 그니? 서로가 잘 받아긴 힘인데 그 힘 표현이 내가 말했지만 그 만유력 식이야. 다 똑같은 거야. 됐나? 누가 더 크게, 질량 큰 쪽이 더 큰데 그거 아니야. 질량 크면은 이제 이동거리가 더 짧고, 질량 작으면 이동거리가 크고 하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서로 간의 작용 힘은 다 똑같다. 이해가? 응? 질문. 보자. 지구의 중력에 대한 건데, 아무튼 중력은 무조건 잡아내는 힘밖에 없어. 이는 힘이 없다. 그래서 오직 인력밖에 없어. 천연 없고 인력밖에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냥 뭐 편하게 말하면 지구의 중력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야. 지구 중심, 되네. 뭐 나중에 너네가 이제 고3 때 지구학 2라면 좀 더 배울지 모르는데 지구가 돌다 보니까 뭐 원심력도 생기고 해서 약간 달라지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다. 지구 중심 방향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구 중심이라는 그 말 대신에 우리가 어떤 말도 쓸 수 있냐면 연집 방향. 연집 방향. 자, 연집 방향이 뭐냐면 연집. 지금 이제 직각이고 너는 이것은 한자어로 납이라는 납. 납을 왜 쓰냐면은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뭐 이제 1층, 2층 말고 이제 고층 건물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삐딱하게 지으면 되는데 안 되지. 안 되다 보니까 좀 위치 잘 맞춰야 돼. 됐나? 그러려고 지금은 이제 GPS 쓴다고. 유수 항법에서 뭐 다 쓰고 하는데 예전에는 GPS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에서 그 납을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뿔 아니 원뿔 이렇게 아니면 위에서 실 매달아.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좀 내릴 때 그 방향 납을 만든 거다 보니까 이거는 납 한자어 납면. 그래서 납이 수직으로 가리키는 방향 그것이 뭐야? 중력 방향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이 단어가. 아무튼 얘들아 그 유래는 몰라야 돼. 그냥 연집방향이 무엇인지 알면 돼. 그래서 연집방향이 그 지구 중심 방향이다. 되나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제 중력 크기 나와져 있는데 이것도 또 나오는데 이것이 뭐지? 이것이 F는 M이냐? F는 M이 F는 M이다.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거. 원래 중력이라고 하는 거 다 똑같아. 중력이랑 힘도 보면 이렇게 똑같아. M이라고 다 쓸 수 있다는 거. 다 똑같다는 거 이거. 이에 대한 10분 이거 다 똑같은 거. 됐나? 그리고 특별히 보면은 이제 단위 뉴턴 그리고 킬로그램 그냥 미러파스크 직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은 가속도. 되나? 가속도가 뭔데? 안 배웠죠? 응? 그럼 좀 같이 볼까? 내용이 어렵다. 잘 보네. 지워버릴 거야. 다 지워버릴 거야.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 책에 딱 나와있진 않아요, 보면. 근데 뭔가 좀 확실히 알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약간 좀 어려운 게 나고 나면 그때도 낚여. 자, 잘 봐. 먼저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데 힘 안 줘. 어떻게 돼?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고. 힘 주면 움직이지? 힘 주면 움직인다? 진짜? 됐나? 되게 빠른 거 아니야? 근데 힘을 또 줘. 그럼 어떻게 돼? 더 빨리 하죠? 힘 또 줘. 근데 어떻게 돼? 더 빨리 하죠? 근데 쇼다. 무슨 정지한 물체한테 힘 주면 움직이고 힘 주지 않으면 이제 가만히 있고. 근데 이 물체한테 힘을 주는데 똑같은 크기 힘을 또 줘.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더 빨리 하죠? 근데 그 똑같은 힘을 다시 또 줘? 어떻게 돼? 더 빨리 하죠? 됐나? 이해 가능한 거? 그리고 똑같은 힘을 다시 또 주면 더 빨리 하죠? 됐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 중요한 거 일정 크기의 힘을 주면은 이것 때문에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이거 됐습니까? 이렇게 속력 변화가 일정한 이런 운동, 이 운동이 뭐냐면 이 운동이 곧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다. 됐습니까? 같은 말 뜻? 이 말 뜻이 뭐냐면 속도 증가가 균등한 일정한 운동이다. 이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일정한 크기 힘이 있어야 돼. 됐습니까?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물체가 떨어져. 낙하한다. 떨어져. 자, 떨어진 2차 이유가 뭐야? 중력. 중력에 대해서 이것이 떨어지면은 이 물체가 떨어진 동안 받는 중력 크기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우리가 보면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그러니까 M은 F 하죠? 이렇게 되면 서로는 그 가까워지면 당연히 R도 더 작아져. 하지만 우리 이제 그 지구 지표에서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해봤자 지구 반지는 걸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다. 되나? 내 말 이해가? 사실 두 물체가 있으면은 서로 간에 그 이제 가까이 오면 당연히 거리가 전보다 더 짧아져. 짧아지면 당연히 힘이 더 커져야지. 됐나? 이해가? 근데 우리가 지구 지표에서 이제 낙하한 실험할 때, 지구 반지에 비해서 이 물체가 낙하한 거리는 이거 1m 정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참고로 지구 반지 얼마 되게? 뭐지? 이것은 지구 반지는 약 6,400km, 6,400km고, 이 물체가 떨어진 길이 해봤자 뭐야? 얘는 약 거의 1m 정도 된다고. 이것을 밑으로 하면은, 자, 이것이 밑으로 하면 이제 그 000 더 썼더니 얼마 이거? 460만 미터. 460만 미터랑 1m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제 돈으로 하면은 돈을 그 640만 원? 돈을 640만 원인데 누구는 그게 1억 단위 1원 있는 거. 그래서 640만 원이랑 1원이랑 비교하면 1원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아.
지금 지표에서 낙하할 때 해봤자 낙하하는 거리 해봤자 엄청난 뭐 수천 킬로미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1m 정도 또 몇 미터 정도 이동해봤자 얘랑 지금 반지름과 비교하면 아무 변화 없는 거야. 그나? 그래서 이 물체가 낙하할 때 해봤자 거리가 더 가까워지지만 응?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가 받은 중력 크기는 일정한 거예요. 내 말 이해가? 이거 다시 말하지만 개념이 있어야지만 우리 문제 좀 이제 쉽게 풀 수 있고 외워서 풀 문제 아니다 이거. 외워서 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이제 1학기 기억을 해서 시험 범위. 뭐 아무래도 이쪽 파트 중력 시스템, 여건 시스템에서 아무래도 한 7문제 이상 나온다. 7문제 정도. 7문제 다 틀리면 어떻게 돼? 망하죠. 사실 이거 개념 좀 잘 잡고 잘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처음부터 좀 잘 봐요. 중요한 거. 흐름. 끝나?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배운 처음부터 물리대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그냥 뭐 처음 뭐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면 돼. 처음부터 두려움 있고 하면은 진짜 어려워져. 그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 싫어하는 애한테 아무리 쉬운 것을 알려줘봤자 못 풀어. 이미 그 마음이 벽에 있어서 이제 못 들어. 아무리 쉬운데도 못 풀어. 근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 하면 좀 하려는 마음 있으면 좀 어려운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마음 있으면 이제 좀 알려주면 할 수 있다고. 그 마음가짐. 되게 중요한 거. 네. 사실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그죠? 받는 중력 크기는 일정하다. 그래서 중력도 힘이야, 그죠? 중력 힘인데 이렇게 일정한 크기 힘 작용하다 보니까 낙하하는 물체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데 그 빨라진 정도가 일정한 거야. 됐나? 그 운동은 뭐라고 한다고? 등가스 운동. 이거 참고로 물체가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정지에서 등력받아서 떨어지는 그 운동이 그것이 이름이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이다. 자유낙하 운동. 됐나요? 됐나? 다시. 자,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면 처음에 정지. 처음 정지해서 낙하한다. 낙하하는데 자 떨어진 이유가 뭐야? 왜 떨어져?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 받아서 떨어지고 하는 거야. 됐나? 근데 이 물체가 떨어진 동안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는 일정하다. 일정하니까 어떤 운동 한다고? 등가스 운동이네.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봐야 되는데 가속도 봐야 돼. 화면 좀 끄고 가서 안 되겠다. 좀 써야 돼. 얘들아, 필기. 우리가 이제 책 보면은 자리가 애매하네. 뭐 자리가 없는데 옆에다 그냥 여기다. 어떤 거 쓸 거면은 우리가 책에 보면은 그 가속도라고 있어? 지금 가속도 이거인데 이렇게 되는 것을 좀 더 설명해 줄까? 이거. 근데 뭔지 그 개념 모르면 안 돼. 지우고. 저 가속도. 근데 가속도라는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속도가 증가한 정도야. 그죠? 속도가 증가한 거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래서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 쓸만한 시간분해 속도 변화. 그죠? 오케이? 이거 가지고 가속도. 이거. 얘는 한글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호로 쓰면은 가속도 기호 A고 그 엑셀레이트 그래서 A야. 우리가 그 자동차 보면 그 가속 페달 알지? 엑셀 그것이 이거야. 얘는 시간 영어로 T 타임 쓰고 다음 속도 변화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호 쓰면은 변화에 대한 그 표현을 우리가 그 세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델타 V 해주면 돼.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위인데 단위인데 일단은 시간 단위 해보자. 우리 지금 잘 쓰는 것이 뭐냐면 초, 세컨 잘 쓰고
그리고 속도 변화인데 속도 변화는 그 나중 빼기 처음 거야.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해주면 돼. 되나? 자 문제. 좀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 자 7x 빼기 5x 얼마게? 2. 이것을 이제 그 초6 정도한테 얘기하면 좀 알려줘 좀 풀어가면 2 있습니다. 있으면 되는데 왜 틀려? x 있죠. x 있잖아. 그죠? 오케이? 보자. 그럼 문제. 그러면 7 미러버 세크 빼기 5 미러버 세크 2. 뭐게? 뭐죠? 2 미러버 세크씩. 그죠? 우리가 단위인데 단위는 우리가 수학에서 문제랑 똑같이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다 쓰면 돼. 그죠? 근데 속도 변화는 해봤자 속도 변화는 얘는 이거 위에 것만 다시 쓰면 얘는 쓰면 그 나중 빼기 처음 거야. 그래서 v 빼기 v0 쓰면 돼. 위에 것만. 그래서 v0는 뭐냐면 의미가 처음 그런 의미야 이게.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근데 해봤자 나오는 단위가 속도니까 단위가 왜 미러버세크. 서로한테 빼봤자 보면 단위는 안 사라지고 그죠? 앞에 있는 수만 잘 계산하면 돼. 되나? 그래서 이게 뭐야? 그냥 단위가 다 똑같지. 미러버세크다. 그래서 A에 대한 단위 해봤자 그냥 잘 쓰는 것이 미러버세크야. 그러니까? 이것을 좀만 더 풀어서 쓰면은 분수 속에는 어떤 분수 모습인데 좀 더 풀었으면은 9분 초 이거 세컨 얘는 1분 세컨 분의 얘는 세컨분의 미터인 거. 그래서 안쪽 곱한 것이 분모 분자죠. 곱하니까 얘는 초 제곱 분의 미터다. 그리고 가운데 건 기울여. 기울이니까 얘는 단위가 미러버 세컨 제곱이야.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단위는 시간 제곱이라는 거. 왜 그러면 이제 속도를 다시 또 시간을 다시 또 나눈 거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해보자. 저거 가속도고. 거기 필기 끝. 그래서 이제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 그 이름이 중력 가속도고. 그 중력 가속도에 대한 이제 그 값은 좀 전에 우리 다 쓴 거야 이거. 내가 수업에 다 쓴 거. A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야잼이라는 거. 참고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구 때문에 생기는 그 가속도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썼는데, 그리고 얘를 G라서 쓴다고. 그래서 실제로 값을 G값을 보면 얘는 이제 만료의 상수고, 이거 어떤 주어진 값이고, 안 변해 상수고, R 해봤자 지구 반지름 제곱, 그냥 지구의 질량. 지구 질량도 과학자들이 다 안다. 얼마나 다 알아. 다 측정 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 합치다 보니까 이 G가 얘는 9.8 약 9.8 미러버 세컨 제곱 나온다. 이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 다시 보면 이것은 얘는 똑같이 풀었으면 얘는 1초 분의 9.8 미러버 세컨 되고, 이 말은 뭐냐면 1초 동안 어떤 속도 변화가 9.8 미러버 세컨씩 더 변한다. 그리고 낙하한 거다 보니까 점점 더 빨라지는데 1초 동안 낙하한다고 하면은 그때 처음보다 이제 9.8 미러버 세컨씩 9.8 미러버 세컨만큼 더 빨라지는 거야. 됐나? 이 정도 빠르려고 하면은 해봤자 그 약 10m/s이다 보니까 1초에 10m 가는 빠르기가 더 추가되는 거야. 되신가? 그 전세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야? 우사인 볼트. 그 사람은 이제 100m 시기로 얼마지? 까먹었네? 9초 5 몇인가? 9초 58인가?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10초가 안 돼. 자, 100m 혹시 10초 뛸 수 있나? 그래서 10초 뛸 때 그때 그 평균 속도가 지금 10m/s야. 그 정도 빠르기가 1초만큼 낙하할 때마다 추가로 더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일 저기서 떨어지는데 만일 이제 그 3초 동안 떨어져. 처음에 정지고 3초 동안 떨어지면 3초일 때 그때 물질의 속력은 얼마일까? 자, 이거 사실 이 말이 뭐라고? 1초당 그죠? 낙하할 때 아무튼 1초당 9.8 미러버 세컨씩
더 증가하는 그말 뜻이야 이게. 됐나? 낙하하면 좀 더 빨라져. 1초마다 구조표 밀어봤을 때 더 증가하는 거. 되나? 참 정해지고 낙하한 지 1초, 2초, 3초 됐어. 3초 되면 그때 속도가 얼마게? 29.4 밀어봤을 때. 3배 하면 돼. 그래서 1초 동안 30m 가는 모습이야 거의. 그 정도 빨리 그게 부딪히면 어떻게 돼? 뭐 죽겠죠? 우리가 낙하면 떨어지면 죽는 이유가 원래 돼. 됐나? 뭐 심장마비 없어 그냥 떨어지면 죽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각 운동에서 이제 그래프로 좀 설명해주면 잘 보죠. 지우고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 모델 만든다 이거 외워야 돼? 자, 중간 가속도가 얼마인지 기본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기본으로. 그럼 이게 모르면 안 돼? 상식형 시험제 뭐 기본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각화 운동한 얘는 정지에서 떨어지는데 낙하 시간에 따른 속도 빠르기. 경우는 자각화 처음 정지지. 정은이가 시간 0초일 때 속도 빠지고 1초일 때 속도가 얼마? 9.8 미러버스크. 됐나? 9.8 미러버스크고 따라오는 거. 한 2초 되면 얼마? 9점. 19.1. 3초 되면 29.4 나온다. 29.4 나온다. 그래서 모습이 쭉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되십니까? 이것이 이제 자극 운동에 대한 그래프 모습인데, 물론 처음에 정지일 때. 물론 이제 그 자극 아니어도 처음에 정지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할 때 이런 패턴이에요. 등가속이다 보니까 속도 증가가 일정한 거. 자, 갑니다. 잘 봐. 끝나고 아니야. 줄죠.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 두 가지 봐, 두 가지. 어떤 거냐면 기울기 의미 아니면 면적의 의미야. 됐나? 갑니다. 잘 봐. 이런 거. 이것을 뭐 시간하고 속는 거죠. 똑같이. 먼저 어떤 걸 본다고? 기울기 의미 아니면 면적 의미. 그렇죠? 기울기 의미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게? 수학 시간에 기울기 구하는 방법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x 증가보다 y 증가. 해봤자 말다 다 줄이면 해봤자 x 축값보다 y 축값이야 이게. x 축값보다 y 축값인데 여기서는 시간분의 속력. 시간분의 속력이다. 이게 뭔데 이게? 이거 보게. 이거다. 똑같네. 이거 뭐야? 가속도. 가속도 오케이? 되나? 가속도는 잘 봐? 기울기 변화 있어 없죠? 없죠. 기울기 변화 없으면 그 뭐야? 가속도 변화도 없는 거다. 가속도 변화 없으면 그것이 뭐야? 등가도 운동이야. 어제는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선인 구간 여기는 등가도 운동. 이거 기울기 의미가 먼저. 기울기 의미가 없고 기울기 그것이 가속도 되고, 그렇죠? 우리 성분에는 어떤 운동이라고? 등가도 운동. 그렇죠? 등가속 운동이다. 등가속 운동. 된 거? 다음에 두 번째 면적 의미. 자, 우리가 너네가 지금까지 뭐 학교 다니면서 면적을 구할 때 그 어떻게 구하게? 공통적으로 구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구하게? 뭘 바로 세워. 곱하면 돼. 그래서 해봤자 여기서 뭐야? 그러니까 우리 좌표축에서 x축 곱하기 y축이야. 곱해줘. 곱해. 또 곱하면 뭐야? 속력과 시간이다. 자, 속력과 시간이 뭔데? 거리. 이동거리. 그러니까 이거 너희가 다 배운 거야. 그래서 만일 이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 구하라. 그러면 물론 그 속도 시험 이거 받으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 볼 때 제일 처음에 먼저 확인. 그죠? x축, y축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거야. 이거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 그냥.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주어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구하라. 그러면 딱 잘라봐. 잘라서 같이 있는 이 면적. 이 면적이 이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되는 거야. 됐나? 근데 대개 보면 문제가 뭐 처음부터 0초부터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어느 주어진 시간까지 같이 있는 이 면적 딱 구하면 돼. 됐나? 이런 식으로 자꾸 잘 보면 돼.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구하는데 그 기울기랑 면적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집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배운 거랑 상관이 있는 것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배운 거랑 상관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 이렇게 보면 돼. 되나? 억지로 할 필요까지 없어. 잘 보자. 여기 보면 얘는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우리가 진짜 속도랑 속력이랑 뭐 이제 오늘 이번 시간까지는 딱히 의미 없어 그냥 다 똑같이 섞어서 말하면 돼.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운동량에서는 속력과 속도 무엇인지 다시 또 알려줄게.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는 뭐 딱히 없어 그냥 다 섞어서 말해도 상관없어. 자 보면 이번에는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되나?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라고 할 때 자 같은 패턴이야 그니? 같은 패턴. 이거 왜 하냐면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서 물어본다. 그래서 단순 암기하면 이제 망하는 거. 잘 봐야 돼. 자 문제 여기서 기울기 의미 뭘까? 기울기 의미. 시간은 이동거리 뭔데? 이게 뭐냐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있는 거야. 그것이 의미 뭐냐면 속력. 빠르기다. 됐나? 자, 기울기 변화 있어 없어? 없지. 자, 기울기 변화 없는데 기울기가 뭐라고? 속력 의미하는 거. 그 기울기 변화 없으면 그 속력도 변화 없는 거다. 그래서 속력 변화 없는 운동이 뭔데? 그 운동이 뭐냐면 이름이 등속운동. 뭐야, 등속운동?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애들이 우리가 그래프 볼 때 애들이 보면 어떤 일을 보냐면 안 봐. 이거 안 보고 애들이 이거 봐. 얘만 딱 본다고. 그럼 뭐야 좀 망한다. 그래프 해석할 때 제일 처음에 보면은 X값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거야. 됐나? 애들 이거 안 본다. 얘를 안 봐. 한번 얘만 딱 본다니까. 얘만 본다니까. 우리 이거 책에 나온 그래프 이제 안 나오네? 안 나오구나. 뒤에 나온다, 뒤에. 얘들아, 92페이지, 92. 저 화면 좀 띄우고. 92페이지 나오는 그래프인데, 보이나, 이거? 그래프 보여? 보이지? 이런 그래프인데 보면은, 그래프 모양 보는 것이 아니야. X축, Y축이랑 그리고 변화 보는 거. 그래야지 뭐 의미 있는 거고 무조건 그래프 모양 이거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틀리라고 맞으라고 나오는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야.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인데 애들 틀려야지만 등수가 나와. 안 틀리면 등수 안 나온다니까. 등수 안 나오면 등급 안 나와. 그러면 그 시험 망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시험 출제자 하면서 뭐 학교 내에서 불려가고 한다고. 뭐 교감 선생님한테서 뭐 상담하고 너 왜 그랬습니까? 하면서 제가 그거 아니고 애들이 어려워서 뭐 한다고. 학교 시험은 그냥 막 내고 하는 것이 아니야. 잘못냈고 나면 교육청 불려갈 거 아마? 교육청이? 너무 쉽게 나와도 문제고 너무 어렵게 나와도 문제고 적당한 수준. 그래서 애들이 좀 적당히 좀 틀리도록 나오라고. 되나? 우리가 이제 뭐 내신이다 보니까 정시대 문제 아니야? 정시대 문제 아니니까 좀만 좀 이제 집중해서 좀만 더 보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아무튼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속력 이거 그리고 자 기울기 변화 없으니까 속력 변화 없는 거다. 그래서 그 운동이 뭐라고? 등속운동. 그럼 2탄. 그러면 여기서 면적 의미 뭐게? 시간표 이동거리. 그러니까 해봐야 이동거리 곱하기 시간이야. 그것이 뭔데? 근데 의미 없나? 우리 배우는 것과 관련된 게 없어. 그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구하면 돼. 되나? 되십니까? 그래서 그래프 해봤자 이렇게 딱 구하면 돼. 혹시나 고2 때 물리학을 하는 경우 그때 이런 거 그래프 나오거든? 나올 때 이런 거 의미 찾는 거 기본. 뭐 지금 처음 해보니까 약간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좀 잘 보면 돼. 사실 우리가 오늘 이거 같이 하면 자, 두 물체가 있으면 질량 있는 두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이 있죠? 그것이 뭐야? 만류력이고 그때 한 물체가 지구야. 그 지구가 어떤 물체 잡아당겨. 그 힘을 뭐라고 그래? 중력. 그리고 그때 자 진공에서 쇠수술과 깃털 똑같은 높이에서 떨고 그러면 누가 먼저 바닥에 가? 똑같이. 됐나? 그럴 때 자 쇠수술과 깃털에서 누가 중력 크기가 더 크게
중력 크기 누구? 쇠구슬 중력 크기 무게 됐나? 다음에 떨어지면서 점점 더 빨라져. 빨라지는 그 중력 가속도 크기는 누가 더 커? 똑같다. 그 크기가 얼마인데? 구좌표 밀리면서 크죠. 됐나? 그죠? 왜가 돼? 물이면 돼? 뭐 깃터지면 더 느리겠네요. 그것은 공기정이 있으면 더 느리게 더 떨어지지. 하지만 진공이다 보니까 얘들아 진공이면 중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다. 그죠? 진공이랑 중력이랑 별개. 그죠? 별개. 얘들 보면 이제 무중력 무조건 그러니까 진공이 무조건 무중력이라는 게 그건 아니고 우주에서는 그런 거고 우주가 상태가 이제 무중력이면서 또한 진공이다 보면 얘들이 똑같은 나라로 그건 달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보면은 아무튼 그래프도 한번 보죠. 저 가속도 저것은 시간분 속도 변하고 구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단위가 밀어봤을 때 제곱이고 그죠? 그리고 자 자전거 운동은 참 정지에서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처음에 정지에서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 1초마다 점점 더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말리상이 아무튼 정지에서 떨어지는데 그때 1초마다 빨라지는 정도는 9.8 ms/s씩 더 빨라진다. 그래서 속력 증가가 일정한 거. 근데 가속도 증가가 일정한 것은 아니고 가속도는 일정하고 그리고 속력 증가가 일정하고 그리고 그 물체가 낙하할 때 받는 중력 크기는 일정하다. 일정하다 보니까 이제 등가도 운동할 수 있다는 거. 됐나? 그래프도 좀 잘 물어봐 이거. 그래서 갑자기 얼마나 물어본다고 이거. 뭐 안 알려줬는데 하지 말고 그냥 원리 그래. 원리 이런 거. 질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한 것이 뭐냐면 90페이지에서 A 파트에서 1번 중력이랑 그리고 2번 자전거 운동까지 한 거 지금 되십니까? 오늘 마저 끝내죠. 수평원 방향을 던진 물체 운동까지 마저 끝내고 오케이? 끝내갑니다. 약간 좀 내용 어려워서 이제 또 끝나서 할까 싶은데 하지만 약간 좀 애매하니까 사실 지워버리겠어. 아무튼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 물체가 힘 받으면 움직이는데 힘을 일정 크기로 힘 받으면 속력 증가가 일정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일정한 힘 안 받으면 속력 증가가 일정하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 받아야지만 빨라지고, 그렇죠? 됐나? 자, 우리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물체 운동인데. 먼저 어떤 것이냐면 그 혹시 야구 좋아하나? 또 축구 좋아하는 거? 그 예를 축구라고 축구공 뻥 차면 쭉 가지? 축구 쭉 날아가는 그 궤도 또는 야구보다 던지면 야구보다 날아가는 그 궤도 그것이 이름은 뭐냐면 그 이름이 포물선 운동 그래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인데 포물선 운동은 그 원에서 반원 그 모습 아니야? 아니? 반원 그 모습 아니고 쭉 가는 거. 이거 지금 포물선 운동이야. 되나? 이 포물선 운동에서 반 짜는 거. 반 잘랐을 때 이쪽에 대한 운동. 이것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야.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수평에 물체 던지면 쭉 가서 떨어지는 거. 그 모습이다. 되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물체가 쭉 가고 있다가 보니까 밑에 턱이 없죠 이제? 떨어져. 왜 떨어질까? 뭐 때문에? 중력.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본다니까? 물체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물어본다니까? 보기서 고르고 하는 거. 다 나와 이게. 되나? 그래서 물체가 쭉 가서 떨어져. 이 운동이 포물선 운동에서 절반 이 모습이야 이게. 되나? 그때 왜 떨어진다고? 중력. 그러면 물체가 떨어진 동안 받는 중력 크기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물체가 받는 중력 방향 어디야? 항상 밑으로. 지구 중심 밑으로. 항상 밑으로 다 적용한다. 그죠? 그럴 때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물체 운동을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쳐다봐. 그죠? 저 머리 앞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본다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바라본 물체 운동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떨어진 그게 뭐야? 우리가 배우는 단어를 쓰면은
보자. 이 사람 보면 물체가 쭉 이거지? 이건데 자세는 뭔지 몰라? 그냥 위에서 아래로 다 내려가는 거 보인다고. 그것이 뭐냐면 자연낙하 운동. 자연낙하. 사람 바라본 물체 운동은 자연낙하 운동인 거다. 자연낙하 운동. 사실 자연낙하 운동이 뭐냐면 등가속 운동이야. 되나? 뭐 등가속 운동 보인다. 되십니까? 중요한 거.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 저기 앞에 있는 사람 경우는 이 사람 경우는 본인 자신한테 뭔지 몰라. 그치? 그냥 그 위에서 아래로 낙하하는 모습 보여. 되나? 그 개념을 잘 봐야 돼. 그죠?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모르겠어. 자, 이 운동을 이제 저기 위에 사람 또 쳐다봐. 또 본다고. 그죠? 이 사람이 바라본 물체는 어떻게 보일까? 이제 어려워. 저 위에 사람 경우는 물체 쭉 가자. 쭉 갈 때 떨어지는 몰라. 한지 여기서 여기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 보인다고. 이동하는 거 보이는데 이 물체의 경우는 힘, 받는 힘이 있게 없게 있다. 중력. 중력 받는데 잘 보이면 중력은 물체처럼 운동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정해. 직각. 아니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나라는 모습으로 힘 주면은 응? 저렇게 힘 주면 빨라지고 되나? 이렇게 힘이 더 느려져. 근데 직각이다 보니까 어떤 빠르게 변화 없다. 되나? 그래서 이 사람 경우는 이 물체 운동을 쳐다볼 때 그냥 쭉 가는 거나 보여. 어떤 속력 변화 없고 그냥 쭉 가는 거. 그것이 뭐야? 등속운동. 말 조금 더 붙이면 그냥 앞으로 쭉 가니까 쉬워지고 그냥 쭉 가니까 등속 직선운동 보인다. 되나? 됐습니까? 중요한 거. 됐죠? 끝난 것이 아닙니다. 2탄. 그리면 또 어떤 물체가 또 있는데 잘 보시오. 지금 이 물체, 화학 물체 경우는 옆으로 나가는 그 속력이 예를 들어 1mP. 오케이?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어요. 또 다른 뭐 같은 질량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쭉 나갈 때 그때 이 속력이 얘는 2mP. 그죠? 이 두 물체가 쭉 가다가 동시에 떨어진 거예요. 됐나? 그럴 때, 좀 우리 하죠. A하고 B 하자. A, B죠, A, B. 두 물체가 있을 때, 사실 A는 2mP, B는 1mP로 쭉 가는 거야. 쭉 가다가 동시에 떨어져. 그럴 때, 저 A랑 B에서 바닥에 누가 먼저 닿게. 이거 시험이 이거 나온다. A랑 B에서 바닥에 먼저 닿는 거 누구야? 누구일까? 그래서 비교하면 A가 빨리 가죠? 그죠? B는 느리게 A를 빨리? 그럼 바닥에 누가 먼저 닿을까요? 이런 시험이 나온다. 그지? 자, 보자. 힌트. 자, 이 사람이 바라본 A 운동 어떻게 보이게? 자연낙하.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본 B 운동 어떻게 보이게? 자연낙하. 근데 A랑 B 높이 어때? 똑같지?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볼 때 A, B에서 누가 먼저 바닥에 닿을까? 똑같지. 끝. 그죠? 똑같이. 되나? 분명 이제 A가 빨리 가지만 어쩌라고. 그죠? 똑같이 높이다 보니까. 그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쳐다볼 때 그때 A, B 동시에 다 떨어져. 이 시험 나온다. 우리 책 보면 나와요. 책 보면은 91페이지 제일 위에는 그 공 세 가지 보이죠?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그죠? 물론 정치적 어떤 색깔 없어요. 근데 보면 누가 먼저 바닥에 다 똑같이. 그래서 옆으로 가는 빨리 필요 없다니까? 높이가 똑같다고 하면은 동시에 떨어질 때 동시에 다 닿는 거야. 자, 이 사람의 경우는 이 물체 운동을 쳐다볼 때 물론 그 동시에 그러니까 똑같은 성상에서 다 쭉 가는 거예요. 모습이. 그리고 뭐 A가 뒤에 있는 건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이 바라볼 때 A, B 어떤 운동으로 보일까? 다 똑같지 등록 운동. 근데 자, 잘 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바라볼 때 그 A가 바닥 닿을 때 걸린 시간이 3초. 3초, 오케이? 3초. 3초 만에 A가 바닥에 닿았어. 근데 똑같은 이런 운동을 우리가 A, B가 동시에 하고 다 떨어지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쳐다볼 때 B는 자, 얼마큼 갈 수 있을까? 앞으로. 자, B가 앞으로 가는 거리 얼마큼 될까?
계산 바라볼 때 얼마? 3m. 자, 이거 뭐냐면 어차피 해봤자 A, B 두 물체가 쭉 앞으로 나갈 때 그때 낙하한 시간만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물론 통통통이 말고죠. 그냥 한번 꾹 끝.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낙하한 시간 동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근데 A의 경우는 3초 동안 앞으로 쭉 나가고 B는 똑같이 3초 동안 쭉 나가는데 A의 성원량은 2ms/s고 B는 1ms/s니까 B의 경우는 1ms/s로 3초 동안 쭉 나가는 거. 3m 나간다. 3m. 오케이, 3m. 근데 그 참고로 A는 쭉 해서 두개 더 보죠. 6m. 이거 저 올라가면 안 돼? 6m 나간다. 해줍니다. 6m. 이것들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얼마큼 나아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끝나가 아니야. 그러면 자 A랑 B에서 바닥에 닿기 직전 그 밑으로죠. 수직으로 상하는 속력은 누가 더 빠를까요? A랑 B에서 그죠? A랑 B에서 그죠? 바닥에 닿기 직전 그때 그 수직으로 그죠? 수직으로 그 땅에 닿는 그 속력은 누가 더 빠를까요? 근데 시험이 이거 나와 이것도. 그거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다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라고 한 거야. 그것을 잘 떠올려야 돼. 일단 수직으로니까죠. 밑으로 향하는 힘이 있으니까 속력이 생기는 거야. 처음부터 보면 밑으로 가는 힘 없다. 밑으로 가는 속력이 없어. 없는데 중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밑으로 가는 속력이 더 생기는 거. 됐나? 이해하나? 라고 할 때 자 A랑 B에서 물론 똑같은 공이야. 똑같은 공. 자 중력 크기는 똑같은 공이니까 질량은 다 똑같고 그래서 중력 크기 다 똑같고 근데 밑으로 향하는 그 중력 가속도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자 A랑 B에서 자 낙하하면서 받는 중력 가속도 크기는 누가 더 크게? 똑같다. 네? 자 중력 가속도 어때? 다 똑같다니까? 됐나? 그러니까 A, B 해봤자 둘 다 보면은 그 바다에 닿기 직전 그때 수직으로 향하는 속력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럼 문제 그러면 그때 바다에 닿기 직전 그때 수직으로 향하는 속력 얼마인데? 그때 속력은 3초니까 맞아? 9.8 미터퍼스크 즉 곱하기 3 해주면 돼. 3초 해주면 돼. 자 얼마에는? 29.4 미터퍼스크다. 됐나? 그게 시험 나온다. 진짜로.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거의 끝났네요. 그죠? 뭐 질문? 자 이제 그 91페이지 나머지는 뉴턴 사고 실험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 쉬우 끝.